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으로 2020년 6월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1교시 문제 A형 실전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7월달 정기검정부터 변경되어지는 출제 기준에 맞추어서 변환한 문제입니다. 5월달에 진행되어진 특별검정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실전풀이는 시험장 소요시간 60분, 시험시간 내에 득점 자체를 점수를 좀 높이는 측면에서 소요시간 대비 배점이 큰 거 먼저 공략하자. 1차적으로 전체 구성 작업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5, 4, 3, 2, 1, 6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 이렇게 받았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켜라. 그러면 지금 현재 풀이하고자 하는 대상 문제는 파워포인트니까 파워포인트 더블클릭 실행시키도록 하겠고, 2016 버전으로 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가 2010 버전에 비해서 더 추가됩니다. 빠른 시작 화면에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답안 작성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 반드시 저장하는 위치 요구가 되어지죠.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 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면이 뜨면 찾아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2016 버전으로 풀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찾아보기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인물 저장 대화상자 실행되어집니다. 2010 버전은 저장 아이콘 클릭하면 바로 이 대화상자가 바로 뜹니다. 다른 인물 저장 대화상자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더블 클릭 안에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명은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험번호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풀이하는 오늘 날짜로 제가 가정해서 이렇게 형식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저장 클릭. 자, 저장이 되면 상단에 이렇게 제목 표시 줄에 저장된 파일명이 확인되어집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요.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전체 구성 문제지의 두 번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보면 자, 두 번째 페이지 답안 작성 요령 어차피 파워포인트는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전체 구성 부분에서 배점 60점 차지합니다. 문제 유형은 고정입니다. 슬라이드 크기 고정적으로 A4 용지로 바꿔라 라고 요구가 되어지니까 해당 문제지 보지 않고 바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2016 버전에서는요, 상단의 탭 목록 중에 디자인 탭을 선택을 했을 때 해당 이 리본 메뉴가 2010 버전하고 약간 틀려요. 2010 버전은 왼쪽에 있지만 2016 버전은 오른쪽 단에 사용자 지정 그룹의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한 다음에 기본값 와이드 스크린 16대 9 되어 있는데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해서 슬라이드 크기 대화상자 실행되면 기본값을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A4 용지로 선택해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레 다섯 번째 클릭.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해서 적용을 시키면 2010 버전은 넓어지는데 2016 버전은 약간 좁아질 겁니다. 기본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요, 최대화를 선택하든 맞춤을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추천은 그냥 맞춤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클릭 하면 이렇게 약간 좁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문제 유형 요구 조건은 고정이니까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로 갑니다.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왼쪽에 슬라이드 창 목록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추천되어지는 모범 답안에 준해서는 세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선택을 했고요. 문제 요구 조건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지에서 보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두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만 적용을 하고 제목, 하단 로그, 슬라이드 번호. 여기서 이제 변경되어진 출제 기준이 이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7월달 정기검정부터 변경되어지는 문제의 출제 기준입니다. 색깔 지정과 정렬과 도형은 선없음으로 설정하라라는 요구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할 대상인 제목과 하단 로그와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 적용하는 대상인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를 참조해야 되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 건너뛰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파악을 합니다. 제목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상단 부분. 자, 그 다음에 해당 로고는 요 왼쪽 하단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요 세 가지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출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약 바꿨어요. 네. 6월 정기검정 문제 그대로가 아닙니다. 7월 달부터 변경되어지는 출제 기준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해당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요대로 하도록 하겠는데, 요 약간 참조하면서 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요렇게 약간 네,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지는 페이퍼, 종이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목 밑에 깔리는 도형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할게요. 자, 보면 밑에 깔리는 먼저 삽입된 도형이 밑에 깔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밑에 깔린 도형은 요 도형입니다. 네, 가늠해 보면 눈대중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이 네, 삽입되어 있다라고 가늠되어지니까 네, 해당 직사각형 도형을 삽입을 합니다.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사각형의 첫 번째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네, 해당 자, 요 글자 상자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글자 상자를 먼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네, 삽입하도록 할게요. 제목 글자 상자요. 선택한 다음에 다시요. 네. 제목 글자 상자를 요 도형 삽입한 거는 지우도록 하겠고, 제목 글자 상자 선택한 다음에 요 왼쪽 그냥 맞출게요. 왼쪽 상단 요렇게 네. 좌측 상단 꼭지점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요 해당 너비를 요 전체 너비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 글자 상자 위치 및 크기 조정했어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의 사각형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대충 눈대중으로 가늠했을 때 한 반 정도 위치로 이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았고요. 자, 요게요. 네, 기존에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요 작성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버전에 상관없이 2010 버전으로 시험 보던 2016 버전으로 시험 보던 지금 설명드리는 변경된 기준으로 7월 11일자부터 바뀝니다. 최초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정해 줄게요. 네, 1차적으로 먼저 해당 채우기 색깔하고 윤곽선 색깔 그리고 두께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삽입한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요 채우기 깡통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해당 시험 문제지는 컬러가 아니라 흑백입니다. 그래서 어둡다 밝다 밖에 구분 안 되니까 어떤 색깔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기 때문에 추천은 저는 이제 여기 황록색 계통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요게 컬러로 볼 때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주황색 계통으로 작업하셔도 되고, 근데 문제지는 흑백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톤을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기본 톤만은 사용하지 마라. 기본 요 파랑 강조 기본값은 사용하지 마라. 네. 그래서 주황으로 해볼게요. 네. 밑에 깔려 있는 게 지금 보니까 밝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황 해당 색깔에서 밝은 거 한 세 번째 정도 거. 네. 강조 2 60%더 밝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다시피 네, 테두리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테두리가 파란색의 실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요거를 문제지에서 어떻게 선 없음으로 해 라고 해당 요구되어져 있었잖아요. 네. 여기 보다시피 네. 해당 도형은 선 없음으로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뀌었습니다. 출제 기준이. 그래서 서식의 요 선 윤곽선 있죠. 윤곽선의 종류 중에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도형선 없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얘를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 요건 팁입니다. 네, 추천입니다. 팁으로 기본 도형으로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포개지는 도형을 네, 삽입을 하도록 하겠는데, 포개지는 도형의 종류는 문제지를 살펴봤을 때 네, 오각형으로 확인이 되어지니까 자전거에 대하여 입력되어져 있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참조하고 있습니다. 삽입, 도형, 블럭 화살표의 두 번째 줄을 중간단에 보면 오각형이라고 있어요. 화살표 오각형. 그 다음에 문제지 참조해서 네, 약간 줄여가지고 할게요. 왼쪽 상단 네, 선택된 게 해제돼가지고 네, 여기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겠어요. 해서 문제지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한 요만큼 네, 놓을게요.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만 좀 더 어두운 걸로 이렇게 진행해줬고요. 자, 그러면 해당 밑에 깔려있던
해당 그 글자 상자 제목 글자 상자가 밑에 깔려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해당 그 자전거에 대하여라고 보이게끔 돼야 되니까 맨 위로 올리겠습니다. 요 테두리 있죠. 점점점 돼 있는 거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네, 요거 맞죠? 네, 요거 네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정렬 위에 보면 앞으로 가져오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맨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제목이 글자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로 가져왔고 해당 제목에 대한 글꼴 설정에 대한 요구 조건은 위에 전체 구성 부분에 살펴보게 되면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은 세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제목 글꼴은 서체 굴림 크기 40 색깔 흰색으로 해 요 조건에 맞춰서 편집합니다. 자, 홈 탭으로 가서요. 네, 홈 탭에서 해당 글꼴의 서체는 직접 굴림을 입력해 주는 게 빨라요. 반드시 엔터키 눌러야 됩니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크기 44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하세요. 40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색깔 흰색으로 요거를 하니까 가 밑줄 빨강 글꼴 색깔 흰 색깔 이렇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맞춤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네. 현재 요 글자 자체가 기본값이 왼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 맞춤. 자, 그 다음에 도형선 없음까지는 했죠. 네, 됐고 그러면 제목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은 끝났고 하단 로고에 대해서는 로고의 종류는 RTK 문서의 RTK 폴더에 픽처 폴더에 로고 3점 JPG를 삽입해. 그러니까 삽입 탭의 종류는 그림이잖아요. 네, 이미지. 요게 지금 현재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지니까 반틈으로 화면을 줄여가지고 안 하니까 해당 리본 메뉴가 이렇게 보이겠죠? 네, 이미지의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를 선택을 합니다. 네, 이 디바이스에서 그 다음에 내 PC의 문서의 ITK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그림이 로고 3이었죠. 네, 로고 3 문제지에서 로고 3 삽입 클릭 하면 그림이 뚝딱 이렇게 삽입되어지는데 해당 이 그림을 반드시 배경을 투명으로 설정하라 요구되어집니다. 네, 자 조정 그룹의 색을 선택을 합니다. 조정 그룹의 색. 지금 현재 그림이 삽입된 상태로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색 밑에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선택. 마우스로요 해당 배경 보라색을 클릭하면 없어졌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단 조절점을 좌상향 방향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크기를 줄입니다. 이렇게 줄이고 해당 이쪽 부분에 네, 배치를 걸어가지고 놓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뚝딱 했는데 문제지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에서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맞게끔 문제지에 맞게끔 그리고 크기를 약간 더 줄일까요? 네, 아주 정도. 네,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네, 페이지 번호는 요 번호 영역 상자요. 요 꺽쇠 샵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번호 영역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으로 가서 글자를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16의 검정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6의 검정 정도. 요거는 요구 조건이 없어요. 출력 형태를 보고 크기를 가늠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이 페이지 번호가 표시 요구 조건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 빼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지니까 요거는 출제 기준이 안 맞겠어요. 그래서 삽입 탭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및 바닥글을 선택합니다. 머리글 바닥글 대상자에서 체크박스 2개 체크합니다. 네, 슬라이드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드 적용을 눌러가지고 네 클릭 됐어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끝났으니까 마스터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네, 근데 요 높이가 요 약간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미세한 조정할 때는 왼손으로 Alt 키를 눌러요.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하면 미세한 조정이 돼요. 미세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되는데 Alt 키를 안 누르면 얘가 약간 스냅을 먹어요. 스냅을 먹어가지고 해당 요 조정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조정이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Alt 키 누르고 도형은 마우스로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된다.
슬라이드 마스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시각적으로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왜? 현재 보이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가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한 레이아웃의 종류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자, 슬라이드를 5개 추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키를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엔터키를 5번 하나. 자, 근데 한번 딱 눌러보니까 네, 보다시피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 추가되니까 딱 네, 저희가 적용했던 걸로 바뀌었죠.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슬라이드 개수를 6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실전풀이 몇 번째 슬라이드 총 6개 만들어야 되는데 5번째로 넘어가서 차트 슬라이드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집 보도록 할게요. 차트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전체 문제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이름 표지 디자인입니다. 배점이 40점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2가 목차 슬라이드 60점 차지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3, 네, 슬라이드 3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차지하고요. 슬라이드 4 표 슬라이드 80점 차지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 100점 차지하고 슬라이드 6이 도형 슬라이드 100점 차지합니다.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면 A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 5번째 슬라이드 네, 출력 형태 살펴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 요거는 제가 아래쪽으로 살짝 네, 이렇게 해서 밑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면서 제가 네,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 실제 따라 하실 때 해당 너비를 전체 너비를 다 써야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반토막으로 해가지고 화면을 분할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문제지 페이퍼가 주어지거든요. 자,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자전거 산업 비교. 이 제목 5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글자 상자 클릭한 다음에 한 칸 띄워요. 네, 왼쪽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자전거 산업 비교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텍스트 입력 상자가 있는데 요 안에 보면 개체 삽입 아이콘들 중에서 차트 삽입하기 위한 아이콘은 요 2번째 거예요. 차트 삽입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 뚝딱 차트 삽입이라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네, 뚝딱 이렇게 실행이 되어집니다. 차트 삽입 대화 상자에서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차트의 종류는 고정적으로 묶은 세로 막대형만 물어줘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세로 막대형의 기본값, 묶은 세로 막대형.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자, 2016 버전하고 2010 버전하고 대표적으로 차이 나는 게 이 차트 작성입니다. 차트 작성이 버전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2016 버전에서는 별도로 데이터 입력창이 떠요. 여기 데이터 입력창에 항목과 계열 자체를 뭘 보고 입력하느냐, 문제지에 요 하단에 보면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네, 미국 뭐 산업 규모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요거를 참조해서 그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대로 입력할게요. 네, 자, 그러면 먼저요, 네, 보다시피 요 상태 그대로 입력하면 이 산업 규모하고 부품 시장은 항목 1과 항목 2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지금 남아요. 그죠? 이 부분 삭제해 줘야 되는데 주의사항은 이 4, 5를 선택을 하고 전체 행이 선택된 상태에서 삭제를 합니다. 어떻게? 4행, 5행 블록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하게 되면 싹 지워져요. 그러면 보다시피 해당 슬라이드에 삽입되어진 차트가 즉시 반영되어집니다. 내용 입력할게요. 항목 1에다가 산업 규모라고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엔터키. 두 번째 부품 시장 이렇게 입력하고요. 계열 1 선택하고 미국. 오른쪽으로 갈까요? 화살표 방향키.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입력했고, 네, 숫자값 내용 입력하는데 쉼표 적용되어진 부분은 하지 마시고 숫자값 입력을 해볼까요? 넘버라키 누르고 27, 20 오른쪽 방향키, 2130 오른쪽 방향키, 1050 오른쪽 방향키, 950 이렇게 하게 되고 마우스를 미국의 부품시장 클릭, 420 오른쪽 방향키, 280 190 마지막으로 130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요 표시 형식을 조정을 네, 하고자 하니까 위에 있는 얘 창 닫지 말고요, 요거를 클릭을 할게요. 해당 데이터 편집이라고, 네, 데이터 편집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엑셀 창이 이렇게 실행되어져요. 기다리면 엑셀 창이 뚝딱 이렇게 실행되어집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편집을 할 건데 해당 어디로 가냐면 홈 탭에 리보 메뉴를 해야 되니까 홈 탭을 2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홈 탭을 2번 더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숨겨져 있는 리보 메뉴가 뚝딱 보입니다. 범용력 블록 잡을게요. 네, 숫자 데이터만, 숫자 값만 B2부터 E, 3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표시 형식 그룹에서 쉼표 있어요. 눌러주면 뚝딱 첨단위 구분기호 적용됐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닫지 말고 꼭 문제지 출력 형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해당 이 행하고요. 네, 가로행과 범례가 문제에서 꼭 바뀌어져 있어요. 네, 비교를 해볼까요?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 현재 이 상태에서 살펴보게 되면 가로 항목이 산업 규모와 부품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는 국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바뀌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현재 요 상태에서요. 반드시 엑셀 창을 닫기 전에 요 행렬 전환을 반드시 한번 누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행렬 전환 딱 누르면 바뀌어졌죠. 네, 범례와 가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창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엑셀 창 여기 떠 있는 거 X 눌러가지고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기본 차트 삽입은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지를 살펴보면서 네, 저희가 이제 작업해야 될 부분이 위에 있는 것부터 이 순서 중요합니다. 세부 조건 하기 전에 요 부분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요 부분. 네, 글꼴 그리고 외곽선 설정하는 부분 마무리 먼저 하고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세요. 차트 이렇게 차트 이게 차트죠.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영역에 대한 홈 탭에 가서 글꼴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16포인트 13.3 돼 있는데 16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차트 영역에 포함되어진 차트 제목, 세로 값축, 가로 항목, 네, 범례까지 다 이 글꼴 적용되게끔 합니다. 그 다음 외곽선 설정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외곽선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아니면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여기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딱 올리면 차트 영역 사각형으로 뜨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 오른쪽에 뚝딱 뭔가 나타나요.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나타납니다. 네, 2010 버전은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가 별도 창으로 떠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외곽선은 테두리예요. 네, 채우기 및 선 테두리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네, 테두리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세부 조건에 고정적으로 꼭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반드시 오고 되니까 현재 차트 선택된 상태니까 네,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 펼침 버튼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여기까지 해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는데 차트 제목의 내용을 먼저 수정을 할까요? 네, 차트 제목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이라는 네 글자를 문제지의 차트 제목 내용 예로요 수정하세요. 네, 주요 국가의 자전거 산업이라고 수정했고, 해당 차트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를 꼭 선택하세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으로 가세요. 네, 홈 탭으로 가서 글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 궁서의 24야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네,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궁서 그리고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굵게 요가 진하게. 네, 그 다음에 요구 조건 없는데 글자 색깔이 좀 검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회색이니까 검정으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없는데 출력 형태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출력 형태에 맞게 수정하시면 돼요. 네, 본인이 알아서. 자, 그 다음에 채우기는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에 깡통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색깔 이렇게 흰색. 그 다음 테두리. 네, 테두리는 밑에 있는 테두리 실선. 네, 검정 자동됐고, 그 다음에 그림자 옵셋은 네, 그림자는 옆에 보시면은 요 효과라고 있어요. 네, 요 효과를 선택을 하고 그림자 여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미리 설정해 있는 요 펼침 버튼 요 눌러가지고 목록에서요 바깥쪽 9개 중에 하나 나오는데 문제에서 옵셋 아래쪽 돼 있죠. 그러면 엄령 그림자가 아래쪽만 있는 거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네, 이름값 뜨죠. 마우스를 올리면 옵셋 아래쪽 클릭
하면 자체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네, 다 끝났어요. 자,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미리 해줬어요. 그림 영역 채우기 흰 색깔 적용하면 되죠. 요게 그림 영역이에요. 클릭 이렇게 하면 이름값이 그림 영역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 뜨죠. 네, 요 그림 영역이에요. 깡통 채우기 및 색, 네, 그 다음에 채우기 단색 색깔 종류 흰 색깔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서식에 대해서 네, 부품 서식 계열의 표시 기능 꺾어 전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 추진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2016 버전이 오히려 혼합 차트 만들기는 더 쉬워요. 어떤 막대를 선택하지는 상관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을 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 대하상자 죄송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이 아니라 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 대하상자 실행되어지고요. 네, 해당 모든 차트의 기본값이 뭐냐? 혼합입니다. 네, 혼합 선택된 상태에서요. 계열 이름의 종류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부품 시장이잖아요. 네, 이 부품 시장. 네, 저희 집에 고양이가 지금 조금 네, 심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럽게 오는데 죄송하고요. 네, 부품 시장에 묶어 세로 막대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꺾어 선택의 네 번째 거 표시기능 꺾어 전형 선택하고 보조축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네. 2010 버전하고 차이가 있어요. 2016 버전은 이렇게 설정합니다. 혼합 차트 이게 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값표시 독일의 산업 규모 계열만이라고 돼 있어요. 네, 독일의 산업 규모만 여기 보면 95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네, 950. 이 950이 네, 독일의 산업 규모 법내석에 보면 산업 규모는 파란색이에요. 이 막대다, 그죠? 요 막대를 선택하세요. 다시 한번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레이블 표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위 상단이 기본값이에요. 네, 요 방법도 알아놓으시고 다른 방법은 여기 디자인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요 차트 구성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여기서 네, 기본값은 바깥쪽 끝입니다.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네.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문제의 요구사항이 남아있는 부분은 도형 삽입 부분만 남아있는데 지금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밑에 보면 데이터 요 표 있죠. 2010 버전 그러니까 출제 기준 바뀌기 전에는 데이터 표 삽입해 요구 조건이 주어졌는데 7월 정기 건문제부터 바뀐 문제제에는 이게 안 주어져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네, 하셔야 돼요. 네 가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순차적으로 우선 크게 네, 데이터 표 사유하는 부분은 상단에 있는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해당 이 차트 요소 추가에서 종류는 뭔데 데이터 테이블이야. 데이터 테이블 범내 표지 포함을 선택하세요. 색지 범내 색깔 파란색 뭐 요거 범내 표지 포함 선택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범내를 지워야 돼요. 문제지에는 없잖아요. 이게 범내가 없잖아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요. 싹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조건 자체를 세부적인 요 모양 자체를 좀 바꿔줘야 돼요. 네, 그래서 수정사항이 2016 버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왼쪽에 세로값집부터 볼까요? 최소값 0 근데 하이펀이네? 그럼 요거는 수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이 여기는 없잖아요. 네, 안 보이는데 여기는 보이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 우선은 요 숫자값 세로값 축에 숫자값을 그냥 선택하세요. 숫자값을 선택하면 세로값 축이 선택되어집니다. 네, 요 상태에서요 네, 오른쪽에 축서식에 해당 요 하이펀을 0으로 표시하는 부분 자체는 축서식의 요 아이콘 중에 차트 아이콘 있죠. 막대 그래프 아이콘 여기 차트 옵션이에요. 여기서 다시 축 옵션이에요. 축 옵션에 다시 축 옵션에서 축 옵션에서는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간격이고 표시는 네, 여기 표시 형식을 선택합니다. 표시 형식을 선택한 다음에 하이퍼는 회계가 적용된 경우고 숫자를 바꾸세요. 범주를 숫자로 바꾸면 뚝딱 0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요 선이 실선으로 보려면 요 깡통 및 채우기 및 선에서 실선을
채우기 및 선에서 네,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선을 실선 이렇게 하게 되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딱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수평선 있죠. 요 수평선은 지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삭제 키 눌러가지고 싹 지우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 밑으로 와가지고 데이터 표로 넘어가서요. 데이터 표에서도 마찬가지 해당 선의 색깔 자체 테두리를 실선으로요. 테두리를 실선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얘도 마찬가지 선택한 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선택한 다음에 해당 요 선의 실선 돼 있네요. 네, 검정으로. 네. 자, 미국이나 캐나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조 세력 값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 세력 값축에 마찬가지 시작값이 하이펀이 아니라 0이다.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축 옵션의 표시 형식 회계가 아니라 숫자로 바꾸면 뚝딱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0, 150, 300, 제일 큰 값 450 간격이 바뀌어야 된다. 그죠? 여기는 50인데 여기는 150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네, 위에 축 옵션에 단위에 기본에서요 50이 아니라요 150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깡통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및 선에서 실선으로 이렇게 선택을 딱 해줘야지 요 뾰족한 부분이나 해당 선이 네,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수정사항이 좀 더 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제하고 같게 만들기 위해서요 출력 형태에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 해당 표식의 종류하고 막대 그래프의 너비값하고를 좀 조절을 한다면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해당 축 옵션에 계열 겹치기 마이너스 27%의 간격 너비 219로 되어 있는데 얘를 150으로 조정할게요. 간격 너비를 150으로 하게 되면 얘가 넓어져요. 네, 이렇게 넓어집니다. 문제지처럼 넓어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까지 수정했죠? 요거까지 수정했고 150. 그 다음에 다시 깡통 채우기로 가서요. 네, 해당 겹치기 계열 겹치기를 0으로 할게요. 네, 계열 겹치기 0. 그 다음에 간격 너비 15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부분에서요. 단색 채우기에 색깔의 종류를 약간 옅은 파란색 톤 요렇게 네. 그래서 요거는 선이고 테두리고 테두리 말고요. 네. 요거는 여기서 문제지에서 보기에는 테두리가 안 보인다. 테두리가 안 보이죠. 네. 테두리는 선 없음을 하고요. 테두리는 선 없음을 하고 여기 채우기에서요. 채우기에서 단색 채우기에서 색깔의 종류를 요 파란색 계통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요 동그라미잖아요. 표식 기호가 네. 해당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꺾어서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 깡통입니다. 깡통의 표식의 표식 옵션에 해당 기본 제공의 모양 자체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크기를 한 7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 차트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선, 테두리, 해당 모양적인 부분 자체가 2016 버전에서는 조금 더 네, 손이 가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해당 그 마지막 요구 조건 도형적인 부분에 대한 네, 요구 조건 하나 있죠. 네, 문제지에서 살펴보게 되면 세부 조건에 도형 삽입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스타일 글꼴 되어 있는데 문제 출력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배지 도형이 삽입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지니까 배지 도형 삽입할게요. 삽입에 도형 종류는 기본 도형에서요. 네, 두 번째 줄에 요 원통령 왼쪽에 있는 배지 문제 출력 형태 살펴와서 제목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너비값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이 정도 놓으세요. 네, 됐습니다. 자, 내용 미주의 비중이 높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도형 선택한 다음에 문제지에 보면은 요구도 추가되어지는 변경사항입니다. 네, 미세 요가 적용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당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서요. 요 펼치 버튼 눌러요. 눌러가지고 미세 요가는 두 번째 열에 요 네 번째 행 미세 요가 발행 강조 1 클릭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글꼴 홈탭에 글꼴의 종류 쿨림 입력하고 엔터키 18
네, 완성됐습니다. 차트 100점 차지합니다.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풀이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배점이 80점 차지합니다. 80점 차지하기 때문에 네, 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요. 네, 자전거 종류 제목 클릭한 다음에 한 칸 띄울게요. 네, 한 칸 띄우고 자전거의 종류 이렇게 자전거의 종류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부분에서요. 네, 표 선택해서 표 삽입 해당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표의 가로 행이 많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다음 열이 하나, 둘, 셋. 7 곱하기 3짜리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표는 길쭉하게 좀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세로 단으로 제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하겠고, 열 개수는 3이었고요. 네, 행 개수는 7이었어요. 이렇게 네, 확인 이렇게 누르면 뚝딱 삽입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얘의 위치 자체를 자, 우선은 표를 삽입하고 난 다음에 세부 조건을 보면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6으로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편집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표 스타일 있죠?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여기 6개 범위 내에서 꼭 나와요. 네. 테마 스타일 1 부분이고요. 강조 6은 6번째 거 녹색입니다. 네. 마우스를 이렇게 대보면 이름값이 이런 식으로 테마 스타일 강조 6. 네.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머리컬렉과 줄무늬 이제 2개 체크 해제하세요. 2개 체크박스 체크 해제하세요. 네. 요거 조건을 제가 문제지 수정하면서 요거를 네, 조금 안 바꾼 것 같은데 테마 스타일 강조 6이 아니라 네, 문제지는 네, 테마 스타일 강조 2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문제지 수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테마 스타일 강조 2로 하겠고요. 네, 테마 스타일 강조 2로 하고 머리컬행과 줄무늬 행 강조 4겠네요. 네, 강조 4. 네. 테마 스타일 1, 테마 스타일 1 강조 4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해당 표의 위치 및 크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점, 꼭지점 있죠. 꼭지점이 자전거, 거자의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만큼 떨어지게끔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끝지점이 요 4 해서 여기 네, 지점이네. 그러면 끝지점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4 이렇게 네, 페이지 번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 입력 문제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종류하고 용도 여기가 상단 도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전문용하고 일반용이 이게 좌측 도형이에요. 문제지는 세부 조건 고정입니다. 상단 도형, 좌측 도형, 표 스타일 이렇게. 자, 그래서 표의 내용부터 산악 자전거부터가 표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자, 산악 자전거 여기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악 자전거 아래쪽 방향키, 다운힐 아래쪽 방향키, 사이클, BMX, 도심형, 2인용, 접이식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오프 로드용 해서 병합돼 있죠. 여기 2개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병합 네, 눌러주면 되겠고, 경기용, 스포츠용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익스트림용, 트림 심표, 묘기용, 그 다음에 도로주행 심표, 하이킹용 병합되어 있습니다. 네,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셀 병합. 그 다음에 타 교통수단과 연계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악 네, 산악 지형에 조금 네, 줄일게요. 지형의 유리 네. 산악 지형의 유리. 실제 문제지는 페이퍼로 주어집니다. 빠른 속도에서 제어 가능. 그 다음에 스피드 심표, 장거리의 유리, 회전 심표, 점프 심표, 공중 동작 가능, 일반적이고 대중적임, 두 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 마지막으로 접을 수 있어 이동 용이.
너비가 좁아서 자동 줄바꿈이 되어버렸는데 네, 문제지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해당 요 종류 너비값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요. 네, 얘가 약간 또 좁아요. 네, 그래서 해당 요 경계선 있죠. 네, 경계선 요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너비 조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한 표에 대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한 표에 대한 편집 사항은요. 먼저 문제지에 보면은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글꼴에 맞춰가지고 보세요. 네, 표 슬라이드 4의 글꼴의 종류는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표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으로 가서요. 글꼴 수정합니다. 네. 홈 탭의 글꼴의 종류는 굴림이고 크기는 네. 테두리 선택합니다. 테두리 선택하고 굴림이고 그리고 크기는 18 됐죠. 네. 자, 그다음에 표 내에 글자를 삽입하면 기본 위치는 수평 왼쪽, 수직 위쪽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 출력 형태는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두 개의 명령 아이콘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단락 그룹의 수평 가운데 맞춤과 그 다음에 단락 그룹의 네. 해당 텍스트 맞춤 중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됐어요. 출력 형태가 이렇습니다. 네, 출력 형태 이렇고요. 현재 저희가 작업한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 부분에 대한 도형요. 두 개 도형 포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문제지 출력 형태 보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상단 도형에 사용되어진 도형이 어떤 건가 밑에 깔린 거 먼저 삽입해야 되니까 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부분 자체는 눈물방울로 확인되어지는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세트 완성한 다음에 요거를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만 수정하는 형태로 하는 게 작업 시간이 적게 걸려요. 삽입의 도형, 네,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두 번째 겁니다. 사각형에 네, 그 다음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요 요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거 종류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해당 도형의 종류 중에 보면 기본 도형의 출력 형태를 살펴보니까 비슷한 게 두 개 있어가지고 눈물방울이 아니라 저기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네요. 네. 저기 순서도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순서도에서 찾아보면은 어디에 있느냐, 네, 해당 지금 눈물방울에 있는 요 도형인 것 같아요. 네, 눈물방울에 있는 도형입니다. 맞습니다. 네, 기본 도형에 있는 두 번째에 다섯 번째 눈물방울 선택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다 보면 이제 확인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네, 요 도형이 지금 현재 사용이 되었을 때 해당 그 테두리가 지금 없다 보니까 네, 여기서는 테두리 보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삽입한 도형요. 첫 번째 삽입한 도형에서요. 요거 다시 지울게요. 네, 먼저 작업을 하나 안 했어요. 첫 번째 도형 삽입한 상태에서 요 테두리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곽선요. 도형 스타일의 윤곽선에 채우기고, 네, 요 두 번째 거 윤곽선은 검정으로 할게요. 이렇게 바꿔주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얘를 다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기본 도형의 눈물방울 두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지 테두리가 이렇게 네, 테두리가 설정되면서 이 도형이 동일 색깔이라도 구분이 되어지죠. 네, 종류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요 문제지에서 도둠의 18포인트, 네, 굴림의 18포인트 굴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굴림 수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18 됐죠. 네,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 채우기 색깔, 네, 채우기 색깔은 요 서식에서요. 네, 채우기 색깔 약간 옅은 색깔. 요거보다 지금 더 옅은 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포괄지로 블록 지정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복사 붙여넣기 수평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끌면 복사해요. 근데 수평 수직으로 이동할 때는 시프트 키가 눌러줍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 놓으세요. 마우스만.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컨트롤 키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조절점 쭉 넓혀주고 요 두 개도 마찬가지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조절점 드래그 내용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용도와 특징.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용도가
끝에 거는 특징.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죠. 자, 왼쪽으로 와서요. 네, 좌측 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도형의 종류 살펴보니까 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부분에서 찾아보면은 저기 순서도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순서도에서 찾아보면은 위쪽 부분이 요 끝에서 첫 번째 라인의 끝에 두 번째 거, 네, 순서도 수동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 어떤 도형인지라는 부분을 빨리 그 파악을 하시려면 자주 보셔야 돼요. 네, BMX까지죠. 네,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약간 들여쓰기, Alt 키 누르고 약간 왼쪽으로 들여쓰기 이렇게 할게요. 네, 요 이 표가요 맨 위로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전문용 마찬가지 테두리 선택, 그 다음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자, 그 다음에 고정적인 요구 조건으로 그라데이션 요구와 선형 아래쪽 요구를 하는데, 자, 요거는요 이렇게 하면 더 빠릅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드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의 종류 중에 그라데이션의 변형의 세 번째 거, 변형이 두 번째 게 선형 아래쪽입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색깔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이대로 둬도 상관없는데, 문제지에서 보니까 조금 더 밝은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채우 색깔 종류를 다른 걸로 지정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도형 채우기 종류를 좀 더 밝은 걸로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는데, 이 색깔을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라데이션이 날아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먼저 도형의 색깔을 원하는 색깔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의 밝은 그라데이션의 선형 아래쪽 이렇게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두 개,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를 밑으로 끄는데 밑변으로 맞춰가지고 끌고, 그 다음에 위에 높이 조절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내용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용 이렇게 돼 있죠. 네, 전문용이 아닌 일반용. 자, 마지막요. 네, 해당 요 표가 맨 위로 와야 돼요. 먼저 삽입한 게 밑에 깔리거든요. 근데 꼭 맨 위로 오는 걸 요구하니까 표의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맨 앞으로 가지고 와 클릭하게 되면 표가 맨 위로 올라와서 테두리가 보이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완성되어진 결과인데요. 네. 문제지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80점 차지였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먼저 제목요, 자전거에 대하여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요거도 세로로 제가 이렇게 옆에 참조하면서 살펴볼게요. 네, 해당 슬라이드 목록 자체는 세 번째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은 한 칸 띄고 자전거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문제 유형에 살펴보게 되면 세 번째 슬라이드는 상단이 영문, 하단이 한타, 영타 한타 중에 타이핑 속도가 그나마 빠른 건 영타보다 한타니까 한글을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내용 보면서요. 요 한글 입력할 때는 제가 수평으로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자, 자전거 텍스트 상자 있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세요. 클릭, 그 다음에 자전거 엔터키. 19세기 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세계적인 이동수단 및 레저 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발전하였음. 엔터키. 네. 많은 나라에서 도로 교통수단의 한 부분을 차지함까지 입력했고요. 네. 자, 입력한 자전거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에 보면은 문단 기호 단위별 글꼴 설정하는 게 있어요. 네. 다이아몬드 돼 있는 거 있죠. 네, 요거 설정은 홈 탭에 단락에 요 해당 글머리 종류 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별표 걸머리 끼고 선택하면 되겠고, 그 문단에 대한 글꼴 문제지에 맞게끔 현 상태에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눌러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줄 간격은 단락에 여기 있어요. 위아래 화살표 돼 있는 거 짝대기 4개짜리 요겁니다.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된 명령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기본값 1.0인데 1.5로 수정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19세기부터 요 두 개 해당 앞에 글머리 키가 있는 거는 엔터키를 눌렀기 때문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동수에서 엔터키 안 눌렀죠. 두 번째 줄에서 엔터키 눌러가지고 요거 추가된 거거든요. 나중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꼭 요구 조건 자체가 보면은 요 라인이 같은 라인이 아니고 뒤로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현재 이렇게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요, 간단하게 탭키를 눌러가지고 뒤로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뚝딱 적용이 되어지고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뒤로쓰기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글머리 기호의 종류는, 자 다이아몬드 마름모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마름모의 종류는 세 번째 겁니다. 네, 속이 찬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의 종류는 굴림으로 되어 있죠. 네, 입력하고, 크기는 20으로 되어 있죠. 네, 입력하고, 그 다음에 굵게 안 합니다. 네, 단락에 줄 간격만 1.5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해당 요 완성한 한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요, 네, 해당 밑에 배치를 해야 되고 위에는 영타가 되어지니까 이 글상자 자체를 저희가 조절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글상자를 저희가 복사하기 전에 위치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바이스클 앞에 있는 요 기호가 약간 이만큼 위치 조정이 되어지니까 글자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상단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문제지하고 같게끔 이렇게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글자 상자의 높이가 이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요 대신 이제 팁입니다. 한 줄 정도 여유 공간을 두고요, 얘를요 상단으로 줄이세요. 이만큼. 네. 자,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자주 사용하는 키 조합입니다. 네,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왼손으로 누르고 테두리를 밑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내리시면 얘가 네,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뚝딱 복사 넣기 네, 되어집니다. 놓을게요. 네, 이만큼 이렇게 해서 놓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한타 부분에 보면은 해당 너비가 끈 라인이 레저 산 업까지니까 요 해당 네, 조절점 가지고 넓히세요. 넓혀가지고 레저 산 업의 됐죠. 네, 요거는 동일하게 완성됐고, 위에 있는 영타 내용 부분을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타의 자전거 바이스클 이거 블록 지정하고 B 이렇게 누르면 네, 다시 여기서 이렇게 수정해도 됩니다. 네, 바이스클스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워져요. 그래서 뒤에 입력하고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한글 지우는 형태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네. 자, 영타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영타 네, bicycles were introduced in the 19세기 TH 요거 조정 자체가 지금 이게 자동으로 조정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면 뒤에다가요, 네, 뒤에 이렇게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해당 TH를 입력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붙이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해당 네, 요게 자동으로 조정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데, 요거는 19하고 한 칸 띄우고 TH 이렇게 네, TH 아니면 THC까지 이렇게 입력을 네, 하면 또 자동 조정이 오타인 경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붙이고 오른쪽으로 한 칸 띄우고 자동 조절돼 버리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19 하고 난 다음에요. 네. TH 뭐 센츄리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세요. 네. 해버리고 여기서 띄워요. 이렇게 띄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붙이세요. 자, 자동 조절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네, 약간 네, 조금 수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These numbers far 그리고 네, exceed the number of car
엔터키 안 누릅니다. 네. 저희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해당 요 글자 상자의 너비를 조절해 가지고요. 네. 자동으로 줄 바꾸면 되게끔. 랭크드. 네. 그다음에 by the number of 밑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individual in the visual models produced 이렇게 됐고 밑에 건 지우면 되겠고. 자, 밑줄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 오타일 것 같아. 네, 체킹해 보세요. by C. 네, C가 하나 빠졌고 밑에 거는 랭 네, D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너비 조절점을 in number over 맞춰가지고 네, 조절점을 줄이세요. 네, 줄이면 이렇게 자동 줄바꿈 되어집니다. 네, 센츄리 in 넘버 오버 됐죠. 맞춰줬습니다. 놓을게요. 자, 그 다음 동영상 삽입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요구 조건에. 네.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 자체는 이렇게 완성을 하고 동영상 삽입의 요구 조건은 고정이에요. 안 바뀌어요. 네. 문서의 ITK 픽처에 있는 동영상.wmv 그 다음에 요구 조건 자체도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 고정입니다. 요구 조건이. 자, 그러면 동영상 삽입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 미디어의 비디오의 내 PC의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네, 비디오 삽입 대화 상자에 문서 ITK 픽처 네, 선택 삽입 클릭 하면 조그맣게 뚝딱 삽입되니까 배치만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위에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 눌러가지고 마우스 클릭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적으로 요구 조건이 자동 실행을 요구를 하고 옆에 있는 체크박스 네, 반복 재생 체크하면 세 번째 네,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완성했습니다. 60점 차지합니다. 다음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목차 슬라이드의 문제는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네, 목차 슬라이드 100점 60점 차지하고요. 네, 이 목차 슬라이드도 지금 7월달 정기 검정에서요. 네, 해당 그 출제 기준 변경되어진 파트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보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자, 목차 슬라이드 네, 제목부터 목차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제목 한 칸 띄우고 목차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차 슬라이드는 밑에 있는 텍스트 입력 상자가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키 눌러가 지워요. 이렇게 딜리트키 눌러가 지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설명을 약간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출제 기준 변경되기 전에는 도형 안에 글자 입력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변경되어진 출제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이 글자들은 글자 상자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 그 1 원통령 안에 입력된 이 숫자 값은 그냥 직접 입력하세요. 변경되기 전에는 별도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숫자 값 입력하고 위에 포개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트가 저희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거꾸로 지금 현재 543 이렇게 또 해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도형의 테두리를 실선으로 아까 기본 설정을 바꿔버렸는데 여기 도형 선 없음을 요구를 합니다. 네.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린다 그랬죠. 밑에 네, 직사각형 하나 삽입하도록 하겠고 그 위에 원통 포개지고 원통 안에 숫자값 입력하고 별도 텍스트 상자에서 글자 삽입하는 형태로 접근하도록 하겠고 한 세트 제대로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조건 하이퍼링크하고 자리 기능 이용하는 건 고정적으로 네, 기존에도 계속 요구되었던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을 맞춰 삽입에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서요. 네, 해당 사각형의 첫 번째 있는 직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문제지 출력형태 3조 해가지고요. 네, 위치값 대충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만큼 사육을 해주도록 하겠는데 보다시피 테두리를 저희가 해당 네 번째 표 하면서 제가 수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테두리 해당 네,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고 윤곽선 네,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도형은 삽입에 도형에 해당 기본 도형에 있는 원통령 네,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삽입한 다음에 이렇게 네,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끔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고 얘도 해당 네, 테두리 윤곽선을 얻게끔 해야 되겠죠. 네, 윤곽선 없음을 요구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1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글자 뚝딱 입력되어졌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자전거는 별도 글자 상자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에 해당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꾹 눌러가지고 글자 삽입을 하면 여기 안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자체를 네, 해당 보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도 마찬가지 문제지는 실제적으로 페이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게 여러분들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화면을 조금 배치하는 부분들이 좀 번거롭게 네, 진행을 좀 한 측면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입력했죠. 네. 그 다음에 문제지 요구 조건에 보면은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도듬이 24포인트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블록칭 한 다음에 해당 홈 탭에 글꼴 네. 음막 할 때 음입니다. 네. 그 다음에 24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당 배치 네, 적절하게 조정하는데 팁을 말씀드리면 얘 너비를요. 네. 이 전체 너비로 이만큼 해버리세요. 밑에 깔리는 도형 정도 너비로 해버리세요. 네. 왜냐 밑에 요 복사 붙여 넣기 했을 때 너비 조절이 좁아가지고 해당 또 네, 줄바꿈 내는 것도 수정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블록칭 한 다음에 밑으로 네, 컨트롤 시프트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네,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컨트롤 하고요. 시프트 키 누른 다음에 네, 마우스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세요.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드래그 놓으세요. 네. 요 2016 버전은 요렇게 가이드라인으로 간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해주는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수월합니다. 네. 그 다음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 2고요. 얘는 3이고요. 네, 얘는 4고요. 그 다음 내용,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자전거의 종류 이렇게 돼 있네요. 두 번째 거는 자전거의 종류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자전거 산업 비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마지막요. 네, 마지막은 자전거 라이딩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지우고 라이딩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세부 조건 두 가지 요구 조건이 그 정도로 요구되어집니다. 네. 하이퍼링크 설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영역 자전거 산업 비교 하랑에 밑줄 쫙 꺼져 있는 부분 하이퍼링크 슬라이드 네,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 산업 비교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이퍼링크 선택하면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해당 현재 문서 네, 연결 대상을 선택을 하고 6개 목록 중에서 네 번째 거 자전거 종류 선택하고 확인 버튼 딱 누르면 네, 해당 하이퍼링크 설정 끝났고, 그 다음에 그림 삽입에 네,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아니죠 이미지 그룹의 그림에 이 디바이스에서 선택을 하고 문제에서 그림 5.jpg 요구하니까 그림 5 선택하고 삽입 버튼 누르면 뚝딱 삽입됐는데 자르 기능 이용해가지고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해당 요 그림만 남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요거도 제가 지금 문제 수정이 조금 잘못됐네요. 네, 그림 4가 아니라 그림 5 요 출력 형태의 문제에서는 그림 5가 아니라 네, 그림 4로 네, 불러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수정을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네, 실제 문제지에서는 올바르게 요구가 되어질 거예요. 그림 4 네, 삽입 이렇게 했고요. 해당 두 번째 것만 남겨 네, 상단에 그림 도구 리본 메뉴에 자르기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상하단과 모서했던 조절점에 2개 조절점 이용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꺽쇠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꺽쇠 네, 위쪽으로 이렇게 됐죠. 아무데나 클릭하면 자리가 완료됐고요. 네, 배치 문제지 출력 형태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치해주면 두 번째 슬라이드 네, 목차 슬라이드 완성이 됐습니다. 60점 몇 점 차지하고요. 다음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어와서요. 네,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인데 제목 글자 상자, 부제목 글자 상자 블록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워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네, 문제지 살펴볼게요. 먼저 자, 첫 번째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도 변경되어진 사항이 해당 도형에 대한 전편집이 없어졌어요. 대신 투명도 설정이라는 게 추가되어졌습니다. 세 가지 요사항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영역에 해당 요 피아노 건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도형을 사각형을 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안에다가 그림을 넣고요. 투명도 설정하고 도형 호가 설정하도록 할게요. 네. 문제 조건에 맞게끔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 도형 삽입합니다. 도형 사각형의 직사각형 요 위에서부터 반틈요.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딱 생기는 게 있어요. 요게 슬라이드의 반틈이야. 네. 자, 그 다음에 도형 안에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그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그림은 네, 파일에서 그 다음에 그림 2잖아요. 삽입. 그러면 도형 안에 뚝딱 삽입됐어요. 네. 해당 투명도 50% 설정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 선택하면 오른쪽에 그림 서식 작업창이 뜹니다. 네. 해당 투명도는 채우기입니다. 채우기. 네, 채우기 선에서요. 여기 투명도라고 있어요. 네.
얼굴 가려가지고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비켜가지고 제가 채우기 밑으로 내려보면 해당 요 투명도 있죠. 0% 돼 있는데 요걸 50%로 수정을 하면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도형 효과 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형 선택한 다음에 이 그림 서식에 그림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이렇게 선택해 들어가니까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요, 찾기가. 그림 도구의 서식에 그림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클릭 이렇게 하면 해당 도형에 대한 부분 편집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워드아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상자 하나 삽입할게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너비값을 좀 이렇게 넓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지에 입력되어진 내용을요, 해당 문제지 보고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영타로 되어 있을 겁니다. bicycl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영어는 비대문자 되어 있고요. 나머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bicycle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도둠에 굵게 되어 있으니까 홈 탭에 글꼴의 종류는 도둠이야. 이렇게 도둠. 그 다음에 크기는 없어요. 요구 조건이 굵게 이렇게 됐죠. 도둠이 굵게. 자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워드 아트 스타일에 텍스트 효과 클릭한 다음에 변환의 종류는 변환 휘기 44하고 36 36개 중에서 오른쪽 줄이기 이렇게 를 요구를 하니까 저 밑에 있는 부분으로 요거 밑에 끝에서 두 번째 페이드 오른쪽 말고 오른쪽 줄이기를 요구를 하고 있죠. 종류에서 찾아보면 마우스로 올리면 이런 값이 뜨니까요. 그 이런 값에 맞춰가지고 오른쪽 줄이기 오른쪽만 왼쪽은 그 기존 값인데 크기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줄었느냐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줄었는데 페이드 오른쪽 기울기 요게 페이드 오른쪽이 오른쪽 줄이기입니다. 모양을 보고요 그 모양에 맞춰가지고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이 변환의 이름이 정확하게 지시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양에 맞춰가지고 똑같은 걸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드 오른쪽 클릭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조절점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하면 해당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되면 얘가요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조절점 있죠. 요거 가지고 자 요 모양인 것 같은데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위로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요거네요. 오른쪽 줄이기 계단식 오른쪽 요 모양인 것 같아요. 그죠? 모양 같은 걸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단식 위로인 것 같아요. 자, 모양 맞춰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반사 적용합니다. 2분의 1 반사 터치는 마찬가지 해당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텍스트 효과의 반사에서요. 해당 건접 반사 2분의 1 반사 2분의 1 반사의 터치 요거죠. 클릭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도 완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도형 그림 삽입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거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편집하지 말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세요.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세 번째 저희가 작업했던 해당 삽입한 그림을 복사해 오세요. 복사 마스터 보기 닫게 하고 이거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옵션 두 번째 걸 추천드립니다. 그림. 그 다음에 문제지에 보면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크기 조절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하고 같게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출력 형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 여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슬라이드 100점이지만 해당 그 소요 시간이 오히려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뒤에 시간 되는 범위 내까지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100점까지 마이너스 되시더라도 해당 A등급 받으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세요. 자전거 라이딩이라고 제목 입력해 주도록 하겠고, 텍스트 입력 상자 불필요합니다. 테두리 선택해가지고 지우면 되겠고, 해당 그룹이 두 개 그룹이 되어 있어요. 문제 포괄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왼쪽 1그룹과 오른쪽 2그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애니메이션도
그룹화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룹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고 출력 형태를 보고 밑에 깔린 도형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네,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삽입돼 있고 왼쪽도 같은 모양이네. 자, 그러면 복사 붙여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출력 형태 이렇게 세로단으로 제가 네, 해당 화면에 띄워놓고 요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삽입하겠습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이 해당 사각형에서 찾아보면은 한쪽만 모서리 둥근 거 네, 어디 있냐면은 저기 끝에서 세 번째 있어요. 둥근 한쪽 모서리. 자전거 자자 위에 이것 간격 이만큼. 그 다음에 라이딩 이 정도. 네, 요게 지금 딱 반투명이라고 점선 표시되어지는데 요거보다는 약간 너비를 네, 요만큼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를요 네,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쿵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해당 정렬해서 좌우 대칭, 회전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거부터 할게요. 만나게 되는 게 일정 계획 안전 수칙은 도형이 아니라요. 네, 스마트 하트입니다. 네, 스마트 하트 2개 삽입하는 걸 요구되어지거든요. 삽입 탭에 요것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삽입 탭에 도형 옆에 스마트 하트 종류 중에서 지금 현재 살펴보게 되면은 목록형이나 관계형에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냥 관계형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동그라미 3개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 4개. 관계형의 끝에서 세 번째 거. 네, 요 선형, 밴형 선택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가지고 삽입되어지면 자, 스마트 하트는 2개 도형 삽입하는 2개 삽입하는데 해당 이 텍스트 입력 상자의 개수가 기본값 유지되는 유형 1개. 그 다음에 해당 그 텍스트 입력 상자의 개수를 수정하는 문제 유형이 1개 요구되어져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값 그대로니까 문제집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정 계획 안전 수칙 글자 상자 그냥 일정 계획 안전 수칙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네. 일정 계획 안전 수칙 됐죠. 네, 요 똑같은 모양이니까 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문제지에 보면 요구 조건으로서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어요. 네, 이 글꼴 네, 적용을 굴림의 18포인트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하트 개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의 종류는 굴림 18포인트 굴림 입력하고요. 네,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네, 그래서 반드시 수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요구 조건에 보면은 스마트 하트 디자인 3차원 만화 3차원 강태 숫자적으로 3차원 만화부터 적용합니다. 네. 위에 스마트 하트 디자인에 스마트 하트 요 스타일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3차원 만화는 네, 3차원의 광택 그 다음에 네, 경사 만화 세 번째 거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에 따른 조절점 좌상향 방향으로 드래그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배치해주면 뚝딱 완성이 되어졌고 문제자가 갖게 해야 되니까 네,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제가 배치를 네, 상하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도형은 안전장비인데요. 네, 안전장비는 삽입의 도형이 왼쪽 오른쪽 상하 화살표 블록 화살표에서 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모양이 전혀 틀린데요. 네, 조절점 가지고 조절해가지고 요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안쪽에 있는 조절점은 요 해당 기둥이고요. 요쪽에 있는 조절점 왼쪽에 있는 조절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는 오히려 이렇게 네,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상단에 있는 조절점 너비입니다. 네, 요 너비를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당 조절점 가지고 조절하면 되고 요건 경사도일 겁니다. 경사도 요렇게 경사도 맥시멈으로 요대로 두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안전장비라고 입력하고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도형의 글자를 삽입한 첫 번째 도형 삽입한 경우에는 해당 도형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을 설정을 하고요. 네, 문제에서 굴림의 18포인트 요구를 했었죠. 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이니까 굴림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까지 하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해당 글꼴 수정해 주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게 고글하고 마이어인데 삽입의 도형의 고글은요, 네,
해당 기본 도형에 있는 요 사다리꼴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입력하겠습니다. 고글. 그 다음 밑에 마이웨이는 얘를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그 다음에 마이웨이는 상하 대칭으로 되어 있죠. 얘는 상하 대칭은 회전해서 상하 대칭하게 되면 글자도 뒤집어져 버려요. 글자도 뒤집어지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별도 글자 상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삽입의 별도 글자 상자 상하 대칭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좌우 대칭은 상관없어요. 마이웨이 포개기 전에 글꼴 문제 조과는 굴림의 18포인트 수정한 다음에 이렇게 위에 포개가지고 글자 삽입된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갑하고 두 개 더 있네요. 핑크 패치는 삽입의 두루마리 도형입니다. 저기 별 및 현수막에 끝에 세 번째 있어요. 살짝 쿵 삽입한 다음에 장갑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드래그. 좌우 대칭은 회전의 좌우 대칭. 글자는 안 뒤집어져요.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펑크 패치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해당 헬멧 보호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스마트 하트입니다. 삽입의 스마트 하트의 목록형에서 찾아볼게요. 요겁니다. 두 번째 줄에 세로 상자 목록형. 확인. 그 다음에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에서는 몇 개예요? 헬멧 보호대 전조 4개잖아요. 4개. 근데 그 텍스트 입력해야 될 게 여기는 3개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요 약간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반드시 펼침 버튼 왼쪽에 있는 거 요거 텍스트 창 얘를 눌러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입력창이 떠요. 여기서 입력합니다. 순차적으로 헬멧 입력하고 아래쪽 방향키 보호대 아래쪽 방향키 그 다음에 전조등 전조등 3개 다 입력했는데요. 나머지 네 번째는 엔터키 엔터키 눌러보세요. 삽입됐죠? 새로 후미 안전등 이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텍스트 입력창은 닫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서 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은 아까 스마트 하트 스타일 스마트 디자인 3차원 광택 처리 요거 되어 있으니까 스마트 하트 디자인 탭에 펼침 버튼에 3차원 첫 번째 게 광택 처리이고요. 글자의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 검정을 요구하니까 홈 탭에 글꼴 색깔 검정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컬러 문제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동일한 색깔이잖아요. 그냥 둘게요. 파란인지 녹색인지 시험지 문제는 흑백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너비만 이렇게 줄일게요. 너비만 이렇게 높이하고 배치 다시요. 다시요. 테두리를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요. 채우기 색깔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색깔 한꺼번에 해주는 게 빠르거든요. 자, 라이딩 준비부터 포개지는데 요거도 좌우로 제가 배치해가지고 보면서 할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 준비는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 사각형 설명선이에요. 도형의 종류 중에서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끝에 세 번째 있는 거 드래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딩 준비 했고요. 됐네요. 이 정도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안전점검 도형은요. 기본 도형에 찾아보면은 여기 세 번째 줄 두 번째에 있는 빗면입니다.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고요. 자전거 안전 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홈 탭에서 글꼴 색깔을 흰색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고, 목적지 선정은 해당 기본 도형에 있는 요 평행사변형 도형입니다.
목적지 선정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깔린 것부터 먼저 살펴야 됩니다. 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사이의 도형의 사각형 종류 중에서요. 네 번째 거. 네,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삽입을 이렇게 뚝딱 했습니다. 먼저 삽입된 도형. 자, 해당 테두리 파선으로 해줘야 되니까 요거는 마우스 오렌지부터 도형 서식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도형 서식 작업창이 떠요. 네, 선 작업이니까 선에서요. 선에서 실선으로 하되 해당 요 옆으로 살짝 얼굴하고 가리니까 실선으로 하되 대시 종류에서요. 대시 종류에서 파선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너비 굵기는 약간 굵다 그러면 2.25가 무난합니다. 그래서 2.25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한강길하고 요 부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포개도록 할게요. 순서상으로서는 선 연결하는 것부터 할게요. 네, 놓치기 쉬우니까 선 연결, 목적지 선정하고 요 두 개 선 연결하려면 약간 공간이 이만큼 좀 있어야겠네요. 삽입 탭에 도형의 선에서요 꺾은 연결선 네 번째 갈게요. 마우스를 목적지 위에다 올리면 이렇게 연결 포인트점이 이렇게 보여요. 네, 여기서요 동그라미 점을 클릭해서 채우기가 녹색이 됐으면 연결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에 동그라미 흰 색깔 마우스로 선택 왔다 갔다 하면 또 연결점 보이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놓으세요. 두 개 다 녹색 채워졌으면 연결 제대로 됐습니다. 네, 요거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렌지부터 눌러가지고 해당 도형 서식 선택해서 도형 서식 작업창에서요 선의 종류를 실선 색깔 검정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너비값 2.25로 좀 굵게 요거 되어지니까 2.25로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시작 요 동그라미 끝 화살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화살표 머리 유형은 원형. 네, 화살표 머리 유형은 다원. 화살표 꼬리 유형은 요 삼각형 화살표. 이렇게 하면 문제지 출력 형태하고 같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도형 포개기만 하면 되는데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추천은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몇 개, 한 13개 정도 된 것 같은데 꼭지점 별입니다. 삽입의 도형이 별미 현수막이 12개인 것 같아요. 네, 10개, 12개, 16개이니까 12개짜리를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 내용물은 추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추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회전점 가지고 이렇게 회전 해서 모양을 보면은 요런 모양인 것 같은데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맞죠? 네, 좁히고 넓히고 하면 추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습니다. 네, 요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계속 보게 되네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길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길 도형은요. 네, 배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할게요. 자, 옆에 지금 현재 밑에 아래쪽에 제 얼굴이 같이 녹화되고 있어가지고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고려해가지고 제가 도형의 순서도의 제일 끝에 거 좌우 대칭 돼 있네. 네, 좌우 대칭 하면 되겠죠. 서식의 회전의 좌우 대칭 내용 입력 한강길 입력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양화공원은 오각형. 네, 그래서 삽입의 도형의 자, 오각형은요. 네, 저기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여기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쭉 이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배치 이렇게 됐고요. 네, 더블 클릭 해당 회전에서 좌우 대칭 내용 입력할게요.
양화공원 하이펀 난지공원 됐고요. 그 다음 담양 힐링길하고 얘는 모양이 똑같네요. 네, 해당 사립에 찾아보면 어디에 있느냐면 도용이 여기 있어요. 네, 블록화살표 보면은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오각형 오른쪽에 보면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담양 힐링길 이렇게 하고 해당 이 경사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복사 붙여 넣기 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드래그.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너비 값부터 넓혀주고 해당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그 다음에 내용을요, 네,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담양댐 하이펀 대나무숲 이렇게 됐죠. 대나무숲. 자, 그 다음에 세제길은 자, 반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반원 도형은 따로 있지 않고요. 찾아보면 반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사각형의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있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얘를 사입을 한 다음에 이 모양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쫙 끌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모양이 네, 같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탕금대 얘는 배지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도형이 뭔지 자주 빨리 보려면 얘예요. 얘.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입한 다음에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쫙 끌어버리면 이 모양이 나와요. 네, 자주 보셔야 돼요. 기본 도형을 자주 보셔가지고 얘는 조절점 가지고 조정했을 때 요 모양이 나와 라는 부분을 자주 보셔야지 빨리 파악할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도형 사입은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빠르게 채우기색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우기색 조정은 같은 색깔 채울 부분은요, 네,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키 눌러가지고 같이 선택을 이렇게 하고 상단에 서식의 채우기의 종류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네, 요거와 같은 도형, 같은 색깔 채울 거야. 네, 그러면 요거 선택. 그 다음에 해당 도형 채우기 색깔의 종류 중에서 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흑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컬러의 종류는 색깔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네, 임의적으로 이렇게 다르게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둡다 밝다 밖에 구분이 안 돼요. 흑백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 같은 색깔로 하고 싶어 그러면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이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단위별로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연습량에 따라서 완성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이만큼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이만큼 못하더라도 A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두 가지는 뭔데? 그룹화와 애니메이션 설정. 네, 애니메이션 설정 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얘가 30점 차지합니다. 네, 소요 시간은 1분밖에 안 걸려요. 네. 자, 포괄적 블록 지정 이렇게 할게요. 네, 마우스를 이렇게 블록 잡을게요. 마우스를 여기서 이렇게 포괄적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갈 메뉴에 그룹화에 그룹 뚝딱 그룹화 됐어요. 이렇게 블록 잡을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그룹화에 그룹 됐어요. 왼쪽 그룹 선택한 다음에 문제지에서요. 네, 해당 애니메이션 종류 문제지 주어져요. 네. 첫 번째 그룹은 실선을 가로로 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그룹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탭이 문제에서는 꼭 나타내기 파트에서요. 네, 애니메이션 요거도 마찬가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애니메이션에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내기에 보면은 실선문이 여기 있죠. 예, 클릭. 기본값이 가로예요. 네, 얘는 수정 안 해줘도 돼요. 네, 기본값 그대로 요구가 되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도형 편집에 그룹화 애니메이션 한 다음에 나타내기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쉽게 나왔어요. 두 번째 그룹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일하게 애니메이션 펼치 버튼에 나타내기 첫 번째 거 클릭 하면 끝. 네, 최종적으로 저장하고 전송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2020년 6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규검정 문제인데 제가 7월달 출제 기준 문제로 변화를 조금 했어요. 두 가지 오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설명사항에서 약간 혼란스럽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7월 11일자부터 변경되어지는 출제 기준으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네, 시험 보시는 분들 도움되시기를 바라겠고 합격하시고 나서 네, 인사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풀이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